because he changed from focusing on what he did not want, what he was afraid of, what he wanted to avoid, to focusing on what he did want. 자기제한적 신념. 여러분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저는 RAS라고 설명을 하는데, RAS라는 거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외모가 중요하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외모가 별로다? 그럼 나는 자격이 없고 합당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픽업 아티스트 1세대로 픽업 아티스트 고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많이 날렸었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픽업 이론에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리더십 강의를 수강하고 리더십 강사 자격증까지 받고, 그리고 대학원을 2번이나 다녔어요.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렇게 2번을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교육하는 사람은 항상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저의 스승 같은 존재였던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스승 같은 분은 옥동자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키도 작고 배도 나온 백수의 그런 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쯤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사다 파스라고 러브헌터나 난파나 뭐 PA1 카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분한테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능력이 상위 1%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개그맨처럼요.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타일러 더든의 블루프린트에도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치라는 것 중에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가치는 그냥 모든 거를 초월하는 그런 가치라고. 사람한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즐거움과 재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남녀관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이 형이 저에게 이제 남녀관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많은 가르침을 줬거든요. 이분들이 왜 헌팅을 하고 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냐? 결국에는 나의 컴플렉스, 나의 자기제한적 신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콘크리트를 뚫고 핀 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제한적 신념이나 우리가 가진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 컴플렉스, 뭐 수치심, 뭐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시선과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뚫어내고 꽃이 피운 거죠. 그냥 이 형은 남녀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고, 여자는 이 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걸 몰랐어요. 저도 자기제한적 신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믿음대로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저한테 줬던 피드백은 키는 크네. 결국에는 픽업 강사들 중에도 성형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그 친구보다 결과가 안 좋아야 되고, 당연히 그 친구보다 여자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그 친구보다 모든 면에서 별로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현실은 제가 그 친구보다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실제로 제가 활동할 때 밀락이나 쭌이나 이런 친구들만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외모도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은 여자는 고수가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에 남는 수강생 중에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도 마치 그 아사다파스 형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얼굴도 잘생긴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 이하의 외모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무조건 LOE를 다닐 시절인데 LOE에서 가장 예쁜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쁜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도 되게 신기한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찌질한 남성들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남성들이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일이었지만, 저희는 그거를 증거하고 목격하면서 현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자도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만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현실이었으면은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였을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남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 물론 만나요. 잘생긴 남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10번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외모만 보면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외모가 전부가 아닌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여성들은 단지 돈이나 외모나 이런 거에 자기가 끌려간다? 그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남자를 만난다? 어떤 로맨스를 꿈꾼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모가 꼭 잘생기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판타지나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런 자기제한적 신념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오체 불만족의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분이 정말 높은 가치일까? 근데 5명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이 사람도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저에게도 전신마비, 배 나오고 나이 많은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난 자기제한적 신념과 육체적인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도 이태원도 가고 그래서 여자를 만났냐 못 만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로는 이제 황골탈퇴라는 친구가 남긴 후기인데 이 친구가 이태원에서 하루는 저를 만났는데 제가 수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그 형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왼손 말고는 오른손과 두 다리가 마비된 전신마비 지체 장애자였던 것이다. 나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프로치를 하고 여자를 만나지? 근데 읽어보면은 이분은 훈련을 하면서 10번을 어프로치해서 막 8번 연락처를 받고 그 여성들과 애프터를 하고 이런 현실들을 살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외모가 전부였다? 그럼 이분은 절대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물원이란 친구인데 이분도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긴 후기인데 연애도 못하고 나이만 먹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 업체에서 맞선도 보고 어떻게든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연애 너무 못하니까 너는 연애 코치라도 좀 받아라.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진짜 여자친구가 하도 이 남자가 답답하니까 연애 코치라도 좀 받아라 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리고 이쁜 항공사 승무원 와이프와 결혼했습니다. 이 친구가 홍대 놀이터에서 자아개방하는 그런 영상들도 제가 올렸어요. 그 모자이크를 해서 올렸지만 이 친구가 막 홍대 놀이터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거기서 사람들 집중시키고 그런 훈련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쁜 항공사 승무원 와이프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았던 친구죠. 이 친구는 지금 3명의 여성과 애프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2000번의 어프로치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고통이었어요. 결과도 없었고. 근데 지금 애프터를 하고 여성의 마음을 얻는 그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고 여자가 엄청난 감정적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 잘생겼냐고요? 이 친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직접 만나고 후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표가 있고 매일같이 나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친구인데 절대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긴 거나 몸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자 3명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자를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셀렉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현실 속에서 살잖아요. 내가 막 여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게 다 구라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30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한 30명 정도는 애프터가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살았으니까 타업체의 마스터 트레이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저의 위인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녹기사님을 선택하고 PAT에 들어갔었지만 거기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잘생겨서? 아니요. 이러한 자기제한적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자기제한적 신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제한적 신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에고기 때문에 그걸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정말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믿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외모가 전부다 하면 외모가 전부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말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 옳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스타일 바꾸고 패션 스타일 바꾸고 피부과 다니고 치아 교정하고 이런 부분 쉽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 당연히 안 돼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뻔한 것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이것만 해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자신도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다 했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술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멘트를 외우고 또 외웠는데도 안 되니까, 스크립트 짰는데 안 되니까, 정말 가장 비싼 명품 옷 입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 다음 넥스트 레벨, 어나더 레벨, 다음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미 다 해결한 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걸 다 했는데 안 된다니까. 그걸 다 했는데 안 돼서 이 다음 차원으로 간 거라니까요. 산을 올라서 정상에 올랐는데 앞에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오르려고 다시 내려와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제한적 신념 내려놓고 자기 충족적 예언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저는 제가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제가 해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교육을 해서 성공을 한 친구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주변에 수없이 많았던 내추럴들의 현실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고 그냥 당연히 해결된 것들, 그건 우리가 이미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미 외적인 거나 뭐 옷적인 거나 영향력, 뭐 직업, 뭐 돈 버는 거, 그건 다 이미 해결했다니까요.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차원이라는 거는 이러한 자기제한적 신념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자와 깊은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다음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0년, 15년 동안 저처럼 매일같이 필드에 나가면서 매일같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전신마비 장애인까지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성공시켜 보셨어요? 저는 그걸 다 해내고 나서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자 10명 만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 이상으로 몇백 배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이번에 온라인 워크샵 진행하는 거 수강해 보세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우드였습니다.